메타버스 시즌2, 오늘은 인천입니다. 인천은 최근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전투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약이 더 기대됩니다. 첫 실정으로 2003년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고 입주 기업인 분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정부의 고용 지원 대책, 스타트업 성장 방안, 제조업 지원 강화 등 분야를 망라해 좋은 제언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의 성장이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정치의 중요한 역할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결국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경제에 올인하는 이유입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환경 만들고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맞아 과감한 대투자로 세계 5강 경제대국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를 위해라는 외침에 더 나은 삶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절박함이 앞으로 제대로라는 외침엔 그간의 실망과 새로운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뜨거운 함성 하나하나 마음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21살의 정의로웠던 청년 박종철의 꿈 이어가겠습니다. 35년 전 오늘은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가 겨우 21살의 나이에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날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박종철 열사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79년 부마항쟁을 경험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해 전국적으로 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독재파도 민주쟁취를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던 우리 사회의 불멸의 순간입니다. 저도 고문타살 기사를 보고 몸을 떨며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80년 광주로부터 시작된 전두환의 학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서법연 수생이었던 저는 양복을 입은 채로 매일처럼 이어지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 6번째 일기장 표지에는 박종철 열사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겠다는 절절한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박종철 열사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제도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때입니다. 21살의 정의로웠던 청년 박종철을 기억합니다. 그가 꿈꾸던 세상, 우리가 함께 이루겠습니다. 다음 뉴스, 당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안보와 작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3,894제곱미터, 약 274만 3천여 평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 369만 제곱미터, 약 111만 6,225평을 통제해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습니다. 당정의 규제 완화 결정을 환영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인내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정입니다. 이번에 해제, 완화된 지역은 건축물 신축뿐 아니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역 발전, 균형 발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국회 심의에서 자영업 긴급 지원,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정부가 오늘 14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 마련을 위해 쓴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 100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논의의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정부도 절차를 서두르고 국회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야당에 촉구합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대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국민을 당장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 인식이 저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일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뉴스, 중증 희귀 난치 치료제의 건강보험 심사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13일 급성림프 구성 백혈병, 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의 신규 등재 안건과 키트루다의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안건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애타게 기다려온 말기 급성림프 구성 백혈병, 림프종 환자와 사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에게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킴리아는 1회 투약 비용이 5억을 웃도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로 1년 가까이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됐습니다. 키트루다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4년 넘게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두 약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는 초고가약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약도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국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후 절차에서도 중증 희귀 난치 질환 치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잘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길 기대합니다. 한정된 건보 재정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고통받는 환자들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돈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국민 건강, 앞으로 건강보험, 제대로 국민의 생명을 위해 이재명이 하겠습니다.